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너희 시어머니한테는 돼지의 진주 목걸이 아니겠니? 엄마 정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목걸이가 어울리지만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들릴라. 사실인데 뭐. 앨범 속에 사라진 나. 내가 나온 사진은 없네.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72세 김옥순입니다. 평생 자식과 며느리, 손주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손주 돌잔치했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사진 속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 아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빈자리 덕분에 진짜 나의 행복으로 향하는 문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그 문을 열고 제 삶을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도 몰랐던 행복의 문을 찾고 싶으신가요? 잠시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는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신다면 곧 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처럼 작은 변화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김옥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자신의 72번째 생일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고 오래된 립스틱으로 입술에 색을 발랐다. 며느리 지수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손주 호준이의 돌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 자신의 생일까지 기억해준 며느리가 고마웠다. 결혼한 지 3년 지수는 늘 예의 바르고 정중했다. 물론 친정 어머니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배려해주려 노력하는 며느리였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맞춰 지수가 호준이를 데리고 왔다. 14개월 된 호준이는 이제 제법 걸음마를 하며 할머니를 보자마자 마마, 하고 소리쳤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어머, 이런 걸 왜? 옥순이 상자를 받으며 사양했지만 내심 설레었다. 언제부터인가 생일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 상자를 열어보니 얇은 금팔찌가 들어있었다. 그리 두껍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소박한 디자인이었지만 옥순의 눈에는 보석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지수야, 이거 얼마나 비쌌을까? 괜히 돈 쓰게 해서 미안하네. 옥순이 팔찌를 손목에 끼워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별거 아닌걸요? 생신이니까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지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옥수는 거실 거울 앞으로 가서 팔찌가 끼워진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오래된 옷에도 금팔찌 하나가 품격을 더해주는 것 같았다. 호준아, 할머니 예뻐. 옥순이 손주를 안으며 물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까르르 웃었다. 점심은 옥순이 미리 준비해둔 잡채와 불고기, 미역국으로 차렸다. 지수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잘 먹어주었다. 지수야, 요즘 호준이 돌잔치. 준비하느라 힘들지. 옥순이 물었다. 네, 조금 바쁘긴 해요. 친척들도 많이 오시고, 친정에서도 오시고,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지수가 호준이 입에 밥을 넣어주며 답했다.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고맙긴 한데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지수의 말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옥수는 왠지 모르게 살짝 서운함을 느꼈다. 물론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주 돌잔치에서 할머니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지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돌잔치 때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어머님도 함께 찍으시죠? 당연하지. 손주 돌잔치인데. 옥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근데 나는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화려한 건 어색하고. 어머님은 뭘 입으셔도 예쁘세요. 편한 걸로 입으세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옥순에게는 소중했다. 평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호준이 정말 많이 컸네. 이제 완전히 걸어 다니네. 옥순이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요즘은 너무 활발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친정엄마가 보시면서도 이렇게 활발한 애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 얘기가 나오자 옥수는 괜히 신경이 쓰였다. 지수는 종종 친정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옥수는 미묘한 질투심을 느꼈다. 친정어머님께서는 자주 호준이를 보시나? 아니요. 직장을 다니셔서 평일에는 못 보시고 주말에 가끔 뵙죠. 지수의 대답에 옥수는 안도했다. 오후 4시쯤 지수가 호준이를 데리고 돌아갔다. 옥수는 문 앞까지 나가서 배웅했다. 지수야, 오늘 고마웠어. 생각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 옥순이 손목의 팔찌를 만지며 말했다. 어머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돌잔치 때 또 뵐게요. 지수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옥수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작은 금팔찌 하나였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마음이 고마웠다. 거실로 돌아가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팔찌를 내려다봤다. 오랜만에 받은 선물이라 그런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옥수는 팔찌를 끼고 잠들었다. 손주의 돌잔치가 기대되었고 가족 사진을 함께 찍는 것도 설레었다. 아직은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라고 믿고 있었다. 돌잔치의 축제와 그림자. 민준이의 돌잔치 날이 밝았다. 옥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지수가 편한 걸로 입으세요라고 했지만 손주의 돌잔치에 할머니가 대충 입고 갈 수는 없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고 며칠 전 받은 금팔찌도 끼웠다. 오후 2시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아들 성우가 반갑게 맞이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민준이, 호준이가 할머니 기다렸어요. 우리 손주들 어디 있어? 옥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저기 있어요. 지수가 옷 갈아입히고 있어요. 할머니! 그때 유치원생 민준이가 달려와 옥순의 품에 안겼다. 할머니 왔네. 나 한복 예쁘지? 우리 민준이 정말 멋있다. 옥순이 큰 손주를 꼭 안아주며 웃었다. 민준이의 한복 차림이 정말 깜찍했다. 할머니! 호준이도 한복 입었어. 엄청 귀여워.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다. 한복을 입은 호준이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옥수는 둘째 손주를 안아보려 했지만 지수가 재빨리 말했다. 어머님, 호준이 옷이 구겨질까봐 사진 찍고 나서 안아주세요. 옥수는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돌잔치의 주인공인 만큼 예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대신 민준이를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다. 그럼 민준이라도 할머니가 많이 안아줄게 해. 옥순이 말하자 민준이가 기뻐하며 할머니 목에 팔을 감았다. 예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돌잡이 상에는 갖가지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민준이의 성장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옥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며
뿌듯해했다. 사돈어른,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수의 어머니였다. 김 여사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목에 두른 굵은 금목걸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옥순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러게요. 우리 호준이가 이렇게 컸는데. 김 여사가 말하며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상했다. 잠시 후 사진 촬영이 시작됐다. 포토그래퍼가 가족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고 외쳤다. 옥수는 당연히 함께 찍을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지수가 은근히 손짓으로 제지했다. 어머님, 먼저 핵가족으로 찍고 그 다음에 전체 가족 사진 찍을게요. 옥수는 뒤로 물러섰다. 먼저 성우와 지수, 민준이만의 사진을 찍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 이번에는 신랑 어머니, 신부 어머니도 함께 해주세요. 포토그래퍼가 말했다. 옥순이 다가가려는 순간 지수가 다시 제스처를 취했다. 잠깐만요. 먼저 친정어머니와 찍고. 그러더니 김 여사를 불러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옥수는 당황했다. 자신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미 구도가 잡혀 있었고 끼어들기가 어색했다. 이번엔 친할머니도 함께 해요. 포토그래퍼가 말했지만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나중에 따로 찍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속삭였다. 결국 옥수는 주요 가족 사진에서 제외됐다. 화려한 잔치의 중심에서 혼자만 소외된 기분이었다. 돌잡이 행사가 시작됐다. 민준이가 뒤뚱뒤뚱 걸어와서 붓을 집자 사람들이 박수쳤다. 우리 손주가 공부를 잘할 거야. 옥순이 기뻐하며 말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목소리가 더 컸다. 역시 우리 호준이. 똑똑해서 공부 잘할 것 같았어. 모든 순간에서 김 여사가 더 중심에 서 있었다.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을 때도, 사람들과 인사할 때도, 심지어 케이크 커팅식에서도 김 여사가 민준이 옆에 섰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지수가 옥순을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친척들과 친구들로 가득한 예식장에서 옥순만 홀로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옥순은 자꾸만 김 여사의 목걸이에 시선이 갔다. 자신의 얇은 팔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굵고 화려했다. 게다가 디자인도 훨씬 세련되어 보였다. 지수의 친정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김 여사를 중심으로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고 호준이와 사진도 자유롭게 찍었다 반면 옥수는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식사했다. 할머니, 호준이가 옥순에게 뛰어왔다. 옥순은 반가워서 손주를 안으려 했지만 지수가 재빨리 낚아챘다. 호준아, 할머니 옷 떨어필라 이리 와. 식사 중간에 옥수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김 여사와 지수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지수야, 이 목걸이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김 여사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물었다. 아, 그거요? 어머님 생신 때 드렸잖아요. 백화점에서 골랐는데 마음에 드세요? 지수가 웃으며 답했다. 그럼 우리 지수가 사준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특별히 했지. 시어머니한테는 팔찌 하나 주고, 친정엄마한테는 이런 걸 해주고. 우리 지수 참 센스 있어. 김 여사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계속했다.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목걸이가 어울리지만 너희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는데 돼지의 진주 목걸이 아니겠니? 그 말을 들은 지수가 푸하하, 하며 빵 터져서 웃었다. 엄마, 정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뭐 어때, 사실인걸. 게다가 그분은 팔찌 하나만 해도 감지덕지할 거야.
워낙 소박하게 사시니까 말이야. 오히려 비싼 걸 해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 맞아요. 어머님이 처음에 팔찌 받으셨을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이런 걸 왜 사줘서 돈만 썼냐고 하시면서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했어. 우리 지수가. 김 여사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목걸이를 다시 한번 만졌다. 엄마,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추세요. 들릴라. 지수가 뒤늦게 당황하며 김 여사를 제지했다. 옥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는 얇은 팔찌를, 친정어머니에게는 굵은 금목걸이를 선물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돼지의 진주 목걸이라고 표현하며 감지덕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차별 대우를 넘어선 모욕감을 실감했다. 잠시 후 다시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됐다. 이번에는 정말 전체 가족 사진이었다. 옥순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포토그래퍼가 구도를 잡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라며 사람들 위치를 조정했다. 그 과정에서 옥수는 자연스럽게 밀려났다. 어머님, 여기서 보세요. 지수가 옥순에게 말했다. 사진에 들어가지 말고 옆에서 지켜보라는 의미였다. 결국 주요 가족 사진들은 모두 옥순이 빠진 채로 찍혔다. 성우와 지수, 민준이, 그리고 김 여사가 포함된 사진들만 남았다. 잔치가 끝날 때쯤 옥수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손주의 돌잔치였지만 자신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김 여사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돼지의 진주 목걸이. 감지덕지 소박하게 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화려했던 잔치와 대조적으로 마음은 공허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네. 성우가 말했지만 옥순에게는 전혀 좋은 날이 아니었다. 가족 사진에서 지워진 자신의 모습과 며느리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금목걸이의 비밀.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김 여사의 굵은 금목걸이와 자신의 얇은 팔찌, 그리고 가족 사진에서 배제당한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김 여사가 무심코 한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다. 시어머니한테는 팔찌 하나 주고 친정 엄마한테는 이런 걸 해주고. 그 말이 사실일까?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까? 옥수는 자꾸만 그날을 되돌려 생각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말과 지수의 당황한 반응이 너무나 선명했다. 며칠 후 옥수는 결심하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지수가 선물을 샀다는 그 백화점 귀금속 매장이었다. 매장에 들어서니 화려한 금목걸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직원이 다가왔다. 저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 금목걸이를 사셨을 텐데요. 굵고 화려한 걸로. 옥순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설명했다. 아, 혹시 이런 디자인 말씀이세요? 직원이 비슷한 목걸이를 보여줬다. 네, 그런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이건 380만 원이에요. 인기 있는 상품이라 많이들 찾으세요. 380만 원. 옥수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받은 팔찌는 기껏해야 30-40만 원 정도로 보였는데 친정 어머니는 그 10배가 넘는 선물을 받았던 것이다. 그럼 이런 팔찌는 얼마 정도 하나요? 옥순이 자신의 팔찌와 비슷한 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런 얇은 건 35만 원 정도예요. 정확히 10배 이상의 차이였다. 옥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며느리가 자신과 친정 어머니를 그렇게 차별해서 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옥수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지수가 생일 선물로 준 얇은 금팔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고마웠는데 이제는 차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옥수는 천천히 팔찌를 풀었다. 35만 원짜리 팔찌. 김 여사의 380만 원짜리 목걸이와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감지덕지할 것 소박하게 사니까. 라는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방으로 들어간 옥수는 서랍을 열고 팔찌를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다른 장신구들 뒤로 숨기듯이. 그리고 서랍을 닫으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운 선물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아들 성우가 찾아왔다. 민준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돌잔치 이후로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옥순의 대답이 평소보다 시큰둥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옥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성호야, 지수가 너네 결혼하고 나한테 한 선물들 기억나? 네. 아, 팔찌 같은 거 말씀이세요? 왜요?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는 뭘 해줬는지도 알아?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옥수는 김 여사의 금목걸이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멈췄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다. 아니야, 그냥 궁금했어. 하지만 성우는 예리했다. 혹시 돌잔치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가 사진 찍을 때 좀 이상하셨던 것 같던데. 사진! 옥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도 봤구나. 내가 빠진 걸. 그게 포토그래퍼가 구도 잡다가 구도 잡다가 내 처가 어머니는 다 들어가고 나만 빠진 게 구도 문제야? 옥순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성우는 당황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라면 뭐야? 나는 민준이 할머니가 아니야?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주 돌잔치에서 할머니가 가족 사진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그리고 이거 봐. 옥순이 자신의 팔찌를 보여줬다. 지수가 내 생일에 준 거야. 고마워했지. 그런데 처가 어머니한테는 옥순이 말을 멈췄다. 처가 어머니한테는 뭘 해줬다는 거예요? 옥순은 결국 김 여사의 금목걸이 이야기를 꺼냈다. 380만 원짜리 목걸이와 35만 원짜리 팔찌. 그리고 돌잔치에서 들은 김 여사의 말까지.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내가 직접 들었어. 시어머니한테는 팔찌 하나 주고 친정엄마한테는 이런 걸 해주고라고. 옥순이 잠시 멈추더니 더욱 상처받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김 여사가 그 뒤에 더 한 말이 있어. 더요? 나는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목걸이가 어울리지만 너의 시어머니는 집에만 있는데 돼지의 진주 목걸이 아니겠니? 라고.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말을 하면서 지수가 빵 터져서 웃더라고.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야. 옥순이 더욱 상처받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김 여사가 또 이런 말을 했어. 뭐 어때 사실인 걸 게다가 그 분은 팔찌 하나만 해도 감지덕지할 거야. 워낙 소박하게 사시니까 말이야. 오히려 비싼 걸 해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라고. 어머니,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김 여사도 그렇지만
지수가 웃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그 정도 취급받는 사람인가 싶어서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지덕지, 소박하게 산다. 나를 그렇게 보는 거야? 집에만 있는 돼지 같은 존재로?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들었을 충격과 모욕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지수한테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봐서 뭐해? 이미 다 드러났는데. 옥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 성우가 돌아간 후 옥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자신은 며느리에게 친정 어머니보다 못한 존재일까? 집에만 있는 돼지 같은 존재일까? 며칠 후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성우 오빠가 무슨 말씀 하셨나요? 옥수는 지수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우가 이야기했고 지수도 자신의 차별 대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수야, 옥순이 천천히 말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나와 내 친정 어머니를 다르게 생각하는 거니? 전화 너머로 지수의 한숨이 들렸다. 강아지를 맡기던 날, 돌잔치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지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이 있어요. 동창들과 골프 여행을 가게 됐는데 동창 친구 강아지 코코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코코는 작은 포메라니안이었다. 옥수는 망설였다. 아직 돌잔치에서의 일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아이들까지? 2박 3일이에요. 동창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강아지를 맡길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준이랑 아기도 정말 죄송해요. 다른 곳에 맡기기엔 너무 비싸서. 결국 옥수는 강아지와 두 손주를 모두 맡기로 했다. 지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아지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큰 가방에 사료며 장난감이며 기저귀며 온갖 것들을 챙겨왔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코코는 얌전해서 별로 손이 안 갈 거예요. 민준이는 유치원 보내주시고 아기는 죄송해요. 지수가 급한 듯 말하며 나갔다. 첫째 날부터 옥수는 정신없었다. 새벽 6시에 아기가 울어서 일어나 분유를 타고 민준이를 유치원에 보내느라 분주했다. 코코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짖었고 아기는 하루 종일 칭얼거렸다. 유치원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온 후에는 더욱 힘들어졌다. 민준이가 코코와 놀겠다며 집안을 뛰어다니는 동안 아기는 기저귀를 갈아달라며 울어댔다. 강아지 사료를 주고 산책을 시키고 아기 이유식을 만들고 옥수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문제는 둘째 날 저녁 성우가 찾아온 때였다. 옥수는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민준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고 코코는 옆에서 짖고 있었다.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다. 아빠,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다. 아빠, 외할머니 많이 아파? 성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응. 외할머니가 왜 아프다는 거야? 엄마가 그랬어. 외할머니가 아파서 코코를 친할머니한테 맡기는 거래. 옥수는 의아했다. 뭐? 김 여사가 아프다고? 이 강아지는 외할머니가 키우는 코코잖아. 외할머니가 아파서 친할머니한테 맡긴 거라고. 엄마가 그랬어. 민준이가 소리치며 말했다. 성우가 급히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옥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성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김 여사가 아파서 강아지를 맡긴다고? 성우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게 어머니? 민준아,
그만. 동창 친구 강아지라고 하더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친정어머니 강아지고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옥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날 밤 옥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느리가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동창들과 골프 여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였던 것이다. 다음 날 지수가 돌아왔을 때 옥수는 바로 따져 물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해봐. 이 강아지 정말 동창 친구 강아지야? 아니면 친정어머니가 아파서 맡긴 거야?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어머님. 민준이가 다 얘기했어. 외할머니가 아파서 강아지를 맡긴다고. 너가 말했다고.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죄송해요. 친정엄마 강아지예요. 친정가족들과 골프를 쳤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왜 나만 빼고, 왜 친정어머니는 데리고 가고, 나는 안 데리고 가는데. 친정엄마는 사회생활을 하셔서 골프를 칠 줄 아시거든요. 어머님은 골프를 안 치시잖아요. 옥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어. 나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수가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친정엄마가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요즘 좀 적적해 하세요. 그래서 강아지도 키우시고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적적해서?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나는 적적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거고?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옥수는 깨달았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언제나 후순이었다. 친정어머니의 적적함은 챙겨주면서 자신의 외로움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야, 너는 정말. 옥순이 말을 하다가 멈췄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친정어머니의 강아지 코코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동창 친구 강아지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앨범 속 빈자리. 강아지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자 성우가 찾아와 어머니를 달래려 했다. 어머니, 지수가 정말 죄송해한다고 전해달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옥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래,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겠다는 거지. 어머니, 성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지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며칠 후 옥수는 성우 집에 들를 일이 생겼다. 민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갖다 주려는 것이었다. 지수는 마침 외출 중이고 성우만 집에 있었다. 어머니, 민준이, 호준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약 고맙습니다. 옥순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테이블 위에 두꺼운 앨범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민준이 돌잔치라고 예쁘게 써 있었다. 이거 돌잔치 사진첩이구나. 옥순이 무심코 말했다. 아, 내 지수가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보실래요? 성우가 앨범을 옥순 쪽으로 밀어줬다. 옥순은 설레는 마음으로 앨범을 펼쳤다. 손주의 돌잔치 사진을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첫 장에는 한복을 입은 호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귀여운 모습에 옥순의 얼굴도 덩달아 밝아졌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옥순은 하나하나 사진을 살펴봤다. 호준이 혼자 찍은 사진들, 성우와 지수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계속 나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신이 나온 사진이 전혀 없었다. 내가 나온 사진은 없네. 옥순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성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 그게 어머니 사진도 있을 텐데요. 옥순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지수의 친정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이 연달아 나왔다. 김 여사가 금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지수와 김 여사, 그리고
성우까지 함께 찍은 3대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다. 이 사진들은 다 뭐야? 옥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옥순은 앨범을 끝까지 다 넘겨봤다. 총 50장이 넘는 사진 중에서 자신이 나온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손주의 할머니인 자신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성우야, 옥순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이게 뭐야? 내가 그날 없었던 사람인 거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뭐야? 옥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돌잔치에 할머니가 참석했는데 기념 앨범에 할머니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옥수는 김 여사가 나온 사진들을 다시 넘겨봤다. 김 여사는 거의 모든 주요 장면에 있었다. 돌잡이 할 때도, 케이크 자를 때도, 가족사진 찍을 때도 모두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사람은 매 장면마다 다 있네. 나는 왜 하나도 없어?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우가 어떻게든 변명해 보려 했다. 어머니, 사진을 못 찍었나 봐요. 워낙 분주했던 날이라. 못 찍었다고? 옥순이 앨범을 탁 닫으며 소리쳤다. 못 찍은 게 아니라 안 찍은 거지. 아니면 찍었어도 일부러 빼버린 거고. 어머니, 나는 정말 이 집에서 투명 인간이었구나. 옥순이 쓸쓸하게 웃었다. 손주 돌잔치에서 할머니가 투명 인간. 참 웃긴 일이야. 옥수는 앨범을 다시 펼쳐서 김 여사 사진들을 보였다. 이 사람 좀 봐. 얼마나 당당하게 중앙에 서 있는지. 금목걸이까지 하고 그런데 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이야. 어머니, 지수한테 얘기해서. 얘기해서 뭐해? 이미 다 만들어진 앨범인데. 옥순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걸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내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옥수는 문 쪽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성호야, 앞으로는 할머니 없는 가족 사진만 찍어라. 어차피 나는 기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손주의 돌잔치 기념 앨범에서 완전히 지워진 자신을 발견한 충격이 가슴을 찢는 것 같았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정말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의 삶. 앨범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자 지수가 직접 찾아왔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옥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다. 무슨 일로 왔어? 어머님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사실 친정엄마 상황이 좀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지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친정엄마가 워낙 바쁘시고. 옥수는 지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지수가 계속 해온 말이었다. 친정엄마는 직장 때문에 육아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어머님은 집에 계시고 시간이 있으시니까. 지수가 말을 이었다. 그래,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다 맡겨야 한다는 거지. 옥순의 목소리에 싸늘함이 배어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는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엄마 지금 어디야? 테니스 끝났어? 아, 그래? 카페에서 동호회 모임 중이야. 알겠어. 저녁에 봐. 전화를 끄는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친정엄마가 테니스 치고 동호회 모임 중이래요. 옥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테니스, 동호회? 네. 친정엄마가 운동을 좋아하셔서. 잠깐! 옥순이 지수의 말을 끊었다. 내 친정엄마 지금 직장 다녀?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어머님.
방금 전까지 바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테니스의 동호회라고? 지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친정엄마가 최근에 그만두셨어요. 언제? 그게 지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둘째 임신했을 때쯤에. 옥순의 눈이 커졌다. 둘째 임신했을 때? 그럼 벌써 2년이나 됐다는 거야? 네.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정엄마는 직장 다녀서 바쁘다고? 손주 못 봐준다고? 지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2년 동안 둘째 낳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옥순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럼 친정엄마는 그동안 뭘 했는데?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여행! 옥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골프에 여행에 동호회까지 하면서 손주는 한 번도 안 봐준 거야? 지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이 워낙 잘 봐주시니까. 잘 봐주니까? 옥순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 봐주니까 친정엄마는 편하게 놀고 나는 계속 아이들 돌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은 손주들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떠안아야 해?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친정엄마는 자유롭게 살고 나는 무료 보육교사야? 지수가 변명을 시도했다. 친정엄마가 이제 직장을 40년 가까이 다니셨으니까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사실 그럴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뭐, 옥순이 지수의 말을 끊었다. 자격? 옥순이 기가 막혀 했다. 그럼 내 친정엄마는 자격이 있어서 테니스에 골프에 여행까지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나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라면 뭐야? 옥순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40년 일한 나는 손주 돌봐야 하고 몇 년 일한 친정엄마는 놀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지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옥수는 지수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지수야, 너한테 나는 정말 뭐야? 공짜로 아이 봐주는 사람? 친정엄마는 귀한 몸이라 모시고 다니고 나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 어머님,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앨범에서 빠졌는지, 왜 가족 사진에서 제외됐는지. 옥순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었구나. 옥수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친정엄마한테 부탁해? 테니스 치고 골프 치던 사람이면 손주 돌보는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헌신의 대가와 결심. 지수가 떠난 후 옥수는 혼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세월을 되돌아봤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지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성우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생생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었다. 그때 옥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고향에서 50년 가까이 살던 정든 집을 팔았다. 그 집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고 남편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 소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고향 떠나시는 거 힘드시죠? 성우가 걱정했었다. 괜찮다. 손주 돌보는 게 우선이지. 옥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들 집 근처로 이사한 것은 순전히 육아 도움을 위해서였다.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아들네 집으로 가서 민준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지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옥수는 민준이의 하루를 시작해 주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바빠졌다. 신생아 돌보기, 큰아이 챙기기, 그리고 집안일까지.
옥수는 거의 매일 아들네 집에서 살다시피 했다. 자신의 집은 그저 잠자러 가는 곳이 되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수가 가끔 고마워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줬다.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다. 어머니, 이거라도. 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런 걸 왜? 그래도 받으세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 용돈은 점점 줄어들었다. 둘째가 태어난 후에는 20만 원이 되었고, 최근에는 10만 원도 채 안 되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지수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하지만 옥수는 그 적은 용돈마저도 온전히 쓸 수 없었다. 민준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아기 기저귀나 분유를 사주고 나면 자신을 위한 돈은 남지 않았다.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민준이가 조를 때마다 옥수는 지갑을 열었다. 옥수는 자신의 옷을 산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미용실에 간 것도 몇 달 전이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포기한 지 오래였다. 옥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 보기 힘드네. 고향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바빠서 그래. 손주 돌보느라. 그래도 가끔은 나와서 만나자. 너만 손주가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옥수는 나갈 수 없었다. 민준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 아기 수유 시간, 저녁 준비 시간, 모든 것이 손주들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다. 지수의 진실이 드러난 후 옥수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다. 친정엄마는 테니스 치고 골프 치며 자유롭게 살고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것이다. 옥수는 가계부를 꺼내서 펼쳤다. 손주들을 위해 쓴 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난감값, 기저귀값, 분유값, 간식값. 받은 용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옥순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옥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었다. 친정엄마는 배려받으며 살고 자신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며느리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결심을 실행에 옮기다. 다음 날 옥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옥순 할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손주들 때문에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요? 옥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대답했다. 네, 결정했어요. 며칠 뒤 평소처럼 아들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있던 중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휴대폰이 울렸다. 네, 중개사무소입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만나 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약속을 잡았다. 며느리는 전화 내용을 듣고는 깜짝 놀라 물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먼 집이 팔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아, 우리 집 말이야. 팔려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그리고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집으로 향하는 길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든 황금빛이 온 하늘을 물들이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었다. 내 앞날도 저 노을처럼 아름다워질 거야. 가슴 깊숙한 곳에서 희망이 솟아올랐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미래가 저 찬란한 노을만큼이나 밝고 아름답게 펼쳐질 것만 같았다. 떠난 뒤의 울음과 태세 전환. 다음 날 성우가 급하게 찾아왔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파신다고요? 왜요?
고향이 그리웠어. 하지만 민준이는, 호준이는 어떻게 해요? 옥순이 차갑게 대답했다. 친정엄마한테 부탁해. 테니스 그만두고 골프 그만두면 시간 날 거야. 어머니, 성호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옥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40년 일하고 손주까지 키웠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성호는 어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향집을 팔고 여기 온 것도, 매일 너희 집에 가서 아이들 돌본 것도, 모든 걸 희생한 것도 다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거야. 그날 밤 옥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이 들었다. 이사날이 다가오자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가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수는 이삿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지수를 바라봤다.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몰라? 저는 정말 어머님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매번 고마워했잖아요.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마워했다고? 옥순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말로는 고마워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어머님께 용돈도 드렸잖아요. 매월 빠짐없이.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옥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용돈, 그게 용돈이야? 처음에는 30만 원씩 드렸어요. 저희 형편도 어려운데. 형편이 어렵다고? 옥순이 격분하며 소리쳤다. 형편이 어려워서 친정엄마한테는 380만 원짜리 목걸이 사주고 골프 여행 데리고 다니고 그건 그리고 그 30만 원도 얼마 못 가서 20만 원으로 나중에는 10만 원도 안 줬잖아.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주제에 용돈 드렸다고 생색내? 지수가 당황하며 변명했다.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렵다면서 친정엄마는 조기 퇴직해서 테니스에 골프 치며 놀고 있잖아. 옥순이 책상 위 가계부를 들어보였다. 이거 봐. 내가 손주들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가계부에는 손주들을 위해 쓴 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난감 5만 원, 기저귀 3만 원, 분유 4만 원. 매월 받는 용돈보다 더 많이 썼어. 어머님, 용돈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이 돈 쓰게 만들었으면서 그게 용돈 드렸다는 거야? 지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옥수는 계속했다. 그뿐만 아니야. 고향집 팔아서 여기 온 돈으로 여기 집 샀는데 그 차익이 얼마인지 알아? 5천만 원이야. 손주 돌보려고 5천만 원 더 들여서 집 샀는데 용돈 10만 원 준다고 생색내는 거야? 며칠 후 옥순이 고향으로 떠나는 날이 왔다. 지수는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다.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호준이가 할머니 찾는다고 매일 울어요. 그럼 친정엄마한테 데려가. 외할머니가 돌봐주면 되잖아. 저희가 정말 반성할게요.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요.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지수야,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이사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지수는 눈물을 쏟았다. 성호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옥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과 전화를 걸고 과일을 택배로 보내던 지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답답함이 쌓여갔다.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수는 회사를 자주 빠져야 했다. 친정엄마에게 부탁해봐도 갑자기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며 거절당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가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손주 돌보기로 했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육아도우미를 쓰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의 참을성이 터졌다. 성호에게 화를 냈다.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께 신경 썼는데 생일 챙기고 명절 때마다 선물하고 용돈도 드리고 지수야, 왜 우리만 탓하는 거예요? 나도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수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 지수가 비웃었다. 그럼 내 입장은? 나는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시어머니는 그냥 애들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호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다. 예전의 눈물과 후회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억울함과 분노만 남아 있었다. 지수야,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나이가 있어서 뭐요? 친정엄마도 나이 있는데 골프 치고 테니스 치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지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시어머니다 정말 너무해. 손주 돌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해달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래도 매일 봐달라고 한 거 아니야? 매일이라고 해봤자 낮에만 잠깐이야. 밤에는 집에 가서 자고. 그런데 무슨 희생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야? 지수의 마음속에서 감사함은 이미 사라지고 억울함만 가득 차 있었다. 옥순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마음도 이제는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족 사진의 역설. 고향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흘렀다. 옥수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정원을 돌아봤다. 직접 심은 장미와 봉숭아들이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였다. 옥순아,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옆집 순이가 담 너머로 인사를 건넸다. 응, 꽃들이 물을 달라고 하네. 옥순이 웃으며 물뿌리개를 들었다. 참 예쁘게 키웠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정원이 이렇게 됐어. 손에 익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 시어머니랑 같이 키우던 기억이 나더라고.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손주들 생각 안 나. 옥수는 잠시 물뿌리개를 멈췄다. 생각이 안 날 리가 있나. 그래도 여기가 좋아. 실제로 옥순의 하루는 여유로워졌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점심에는 동네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다. 옥순이 언니, 오늘 문화센터 가실래요? 동네 후배 영자가 찾아왔다. 문화센터. 네, 종이접기 배우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영자가 손에 든 예쁜 종이약을 보여줬다. 옥수는 망설였다.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가 꿈도 꿀 수 없었다. 내가 그런 걸 해도 될까? 왜 안 돼요? 언니도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날 오후 옥수는 생전 처음으로 문화센터에 갔다. 아이들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것이었다. 종이접기를 하며 같은 나이 또래 여성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옥순 씨 웃는 모습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문화센터 강사가 말했다. 정말요? 서울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돌잔치 사진첩이 떠올랐다. 그 사진첩에서 자신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제와 소외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다르게 느껴졌다. 그 사진들 속의 사람들은 과연 행복했을까? 성우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지수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느라
긴장한 표정이었다. 김 여사만 당당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도 금목걸이를 자랑하는 허영에 가까워 보였다. 반면 지금 자신의 사진 속 웃음은 진짜였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며칠 후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언제 한번 올라오실 수 있어요? 글쎄, 바쁠 것 같은데. 바쁘시다고요? 뭐가요? 옥순이 웃었다. 종이 접기도 배우고 정원 가꾸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할 일이 많아. 전화 너머로 성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여행을? 응, 다음 주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평생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은 친정엄마한테 부탁해. 골프 그만두고 테니스 그만두면 시간 있을 거야.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옥수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문득 휴대폰을 들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꽃밭에서 활짝 웃는 모습, 문화센터에서 작품을 만들며 집중하는 모습들이 가득했다. 이 사진들 속의 자신은 돌잔치 사진 속 어느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가족 사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처음에는 상처였지만 이제는 해방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 사진 속에서 자신의 자리는 실제로는 구속과 희생의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가족 사진에 없어도 괜찮아. 옥순이 혼잣말했다. 진짜 내 사진은 따로 있으니까. 그날 밤 옥수는 새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목을 적었다. 첫 페이지에는 고향집 정원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돌잔치 사진첩에서 지워졌던 빈자리는 사실 그녀를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문이었다. 이제야 그 문을 열고 자신만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글 작성하는 데 힘이 됩니다. 또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